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친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2030 폄하성 발언이 연이어 나와서 논란입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승리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2030 세대 우경화를 꺼낸 건데요.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 나온 해당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아까 20대 얘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저는 관심을 가졌지만 이들이 특정한 가치관에 바탕을 둬서 논리체계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경쟁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태도가 뭐냐면 왜 이거 하고 싶은 태도예요. 맞아. 네, 구자랑 변호사님 그러니까는 20대의 정치적 선택을 저는 들으면서 느꼈던 게 사실과 논리, 이성 이렇게 보기보다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해석이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관에 바탕을 둔 논리 체계로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은 자기가 말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면서 얘기했을까요? 말이 어렵더라고요. 저 한 3번 읽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남에게서 찾을 때 말 장난하는 거거든요. 사실 시험 망쳤을 때 내가 준비가 부족했어 이렇게 겸허하게 인정한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태도죠.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불법에 대해서 분노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자는 건데 헌법이 있고 그 안에 좌와 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좌가 옳다라고 하면 그 헌법 자체가 좌하고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옳고 이게 답인데 니네 왜 그래? 니네는 사실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 자신의 잘못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조각배에서 누군가 왼쪽으로 쏠려 있으면 배가 뒤집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오른쪽으로 무게추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예. 2030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수화됐다라는 건 현재의 현상을 말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인 분들이 스윙 보터화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30이 무슨 보수 쪽으로 완전히 쏠려서 고착화된다. 보수가 아니라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에 마냥 좋은 이슈냐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여기서 또 효용감을 드리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할 일을 해야지 우리 쪽으로 이제 지지세가 오나 이런 식의 문제도 아니고 민주당도 또 이걸 적으로 돌려가지고 악마화하고 공격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신들이 여태까지 비판해왔던 기득권, 구태, 이런 꼰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문제를 자신에게 찾지 않으면 2030은 앞으로 같은 잣대에서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보수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이런 친여 성향들의 유튜브 발언은 청년들을 굉장히 자극할 만한 메시지가 될 것 같거든요. 이건 좀 잘못된 거죠. 예. 이게 2030 세대를 일반화해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제가 저 영상 봤는데 사실은 조금 그 범위가 좀 좁혀져 있습니다. 실제로 5.18 능멸하거나 역사적 사건을 조롱하거나 이러한 밈들이 청년 세대들 사이에서 돌아다니고 근데 그게 일반적 전체적인 청년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역사적 인식을 분명히 갖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일부 청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조롱 섞어서 유가족을 혹은 이 역사적 사건을 굉장히 편애한다든지 이런 이 내용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이 전체를 폄하하는 듯한 그렇게 또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땐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요. 네. 2030 세대가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게 또 다 옳은 건 아니죠. 또 그렇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서로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주면서 좋은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건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작업 같습니다. 네. 해당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는 그 20대에 대한 과격한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놀랍게도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는 몽둥이를 드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몽둥이는 저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과는 약간 다른 방식, 문화적 방식은 그들을 찌질하게 만드는 법, 권력으로 제압해야 됩니다. 온라인상에 있는 그 일베들 그거는 또 박멸 투트랙으로 가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놈들이 아주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잖아. 그 식으로 온라인상에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그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네. 2030 청년층을 겨냥하다가 탱크로 밀어버려야 하는 존재로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베를 꺼낸 건데요.
하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민감한 화두였습니다. 탱크를 빗댄 저 장면,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스타벅스 사태에서 많이 학습이 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이동학 의원께서 이 부분을 다 전체를 보셨는데 이제 광주 민주화 항쟁을 갖다가 좀 폄하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 맥락에서 나왔다고 하면 사실 뭐 이 얘기를 갖다 저희가 이해 못할 바는 없습니다만은 네. 하지만 저는 이 기본에 깔려 있는 부분, 제가 또 관련 기사들을 다 읽어보면 네. 어제 그 토크의 어떤 주제의 그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낙선을 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거, 이것부터 출발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봤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것과 그거를 다 연결을 시켜 본다면 결국 이제 저희가 반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을 했더라도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자, 이런 의문점이 하나가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지 간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에 가장 핵심적인 그 당선 승인 중에 하나가 바로 2030 세대가 그를 지지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030 세대는 아무 가치관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정치적인 어떤 가치관의 어떤 올바른 판단 기준도 없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진행자와 여기에 나온 패널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제재를 가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권력으로 제압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한 패널이 얘기를 하니까 진행자가 그렇다면 투투대로 가야 되는데 탱크로 밀어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지금 맥락이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탱크라는 말은 결국 이제 진행자가 결국 스벅 사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아주 각인되는, 아까 진행자 저 앵커도 말씀하셨듯이 탱크라는 말이 이분의 뇌리 속에 있는 거죠. 그 탱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억압적이고 그다음에 전제적이고 군사 독재적인 것을 상징해 주는 그건데 결국 그게 스벅 사태에서는 결국 광주 항쟁의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해서 그 트라우마를 건드렸다면 결국 이 지금의 진행자가 얘기하는 얘기는 그 탱크를 결국은 이쪽으로 한번 가져와 가지고 결국 개념 없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그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이런 것이 결국은 인식 쪽에 잠재의식에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탱크라는 말을 써버렸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탱크라는 말은 광주 민주화 운동 그 희생자라든지 유가족한테도 상처가 되는 말이지만 결국 젊은 세대도 뭔가 가치관이 있고 자기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번에 예. 국민의힘 후보한테 표를 던졌을 텐데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니들은 선거를 잘못했다. 투표를 잘못했으니까 탱크로 한번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이 진행자가 보여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탱크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신효섭 위원께서 저 발언이 나오기까지의 전후 사정을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자랑 변호사님, 지금 선거용지 부족 논란으로 정치권의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유튜버들의 발언도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도 대목 만났다, 조회수 빨아야겠다, 뭐 네. 이게 이렇게 나서는 그 거 얘기를 안 할 아닌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 형성에 무슨 이제는 막 언론으로까지 인정해준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섣부른 감이 있지 않은가. 그것만큼의 책임감과 이런 언론으로서의 저널리즘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자기가 초래하는 거거든요. 미움도 이쁨도 다 자기한테서 나오는 건데 저 사람들은 또다시 악마화하고 갈라치기 해가지고 요 사안을 이해하고 해석해가지고 넘어가겠다, 이제 이런 걸로 보여요. 근데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이분들의 그 말은 이제 힘을 다 잃었다. 니체가 그러잖아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괴물이 되는 걸 경계해야 된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제 누가 괴물인가요? 네. 제가 하나 교수님, 말씀드릴게요. 이거 왜 못 없애죠, 우리 사회에? 유튜브 왜 못 이런 없애냐고요? 유튜버들, 네. 최악의 매불쇼, 또 구성국의 왜 못 없애요 도대체?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인데 네. 이걸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적 힘으로. 네. 그럼 그걸 폐지할 수는 없죠, 법률적으로. 근데 많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사실은. 우리 여기서 나온 분들, 출연한 분들이 좋은 말도 많이 해요. 고성국 TV도 마찬가지고. 일부 비판도 있습니다만 비하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점점 근데 이게 양극단의 이 유튜브들이 말이죠. 점점 이 상황을 점점 갈라치게 해요. 예. 여기서 아까 뭐 조회수 빤다 그런 표현을 하나 보죠? 네. 조회수 올리고 이러면서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다 알아요. 예. 그럼 다 아는데 왜 이게 시정이 안 되냐고요. 아니 도대체가 이것도 그래요. 지금 2030 세대로 너무 일반화시켜도 안 되는 것이고 보세요. 세대별 투표 경향도 다르지만 지역도 달라요. 같은 서울시지만 이 이른바 한강벨트 부동산 가격이 높은 데서 오세훈 표 많이 나왔잖아요. 이쪽 한강 이북은 또 안 그렇다고요. 예. 한강 이북에 있는 2030이 안 찍을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일반화시키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극단화시키고 일반화시키다 보니까 진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이제 매부쇼 이런 데서 나와서 또 그런 분들은 또 나와요 또. 얼마나 이건 언어적 폭력 아니에요? 탱크란 말을 함부로 저렇게 하고 말이죠. 그럼 저런 분 출연시키지 말아야죠. 출연을 더 시켜요. 그럼 뭐 아까 제가 표현을 인용하는 조회수가 빨리려고. 그게 말이 돼요 도대체? 근데 제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건 네. 저것마저도 저는 표현의 자유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 음란 잡지 허슬러 발행인이 그 음란물에 대해서 제재를 받을 때 나는 쓰레기가 맞는데 내 표현이 가능하다면 모두가 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저는 저런 매체를 없애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자기가 그 구독자들한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일베를 탱크로 밀어버리자라고 하면 반대편에서도 그럼 너부터 탱크로 밀어버리자 말도 같이 자기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걸 우리 헌법적으로 사상의 자유 경쟁이라고 합니다. 비판도 받아들이고 두드려 맞아가면서 자신의 그 논리를 이제 반영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자기는 계속 봐주는 사람만 가지고 장사하겠다라는 거는 언론이라기보다는 장사하는 장사꾼이 되는 것이죠. 네. 이게 표현의 자유를 제가 이게 억누르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 저런 게 과도하게 한국 사회를 점점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런 거에 대해서 어떤 또 사회적 사회를 양극화하는 측면이 네, 있죠. 지성이 됐건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저걸 폐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성이 뭡니까? 우리가 선거를 집단 지성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잖아요. 양극단의 이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은 점점 한국 사회를 점점 양극화시키고 있다. 그 문제를 제가 제기한 겁니다. 네. 지금 특정 유튜브를 언급한 거는 교수님께서 좀 특정 유튜브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인의 견해였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장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일관성을 가져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효섭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지난 스타벅스 탱크 논란 때 워낙 적극적으로 많이 의견을 냈었잖아요. 네.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네. 이제 개인 SNS에 글을 올렸는데 좀 듣기에 좀 상당히 무서운 말을 했죠.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다. 그다음에 악질 장사치의 폐륜 행위다. 이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걸 이어받아서 국무위원들이 사실상 부처 차원의 사실상 불매운동에 나섰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이어서 당시 이제 선거 과정이었는데 또 집권당의 후보, 집권당의 당 대표가 스타벅스의 사실상의 불매 운동을 독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자, 거기에서 가장 자극적으로 느꼈던 그 단어가 바로 탱크, 네, 탱크라는 그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탱크라는 말이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친여 성향의 유튜브 매체에서 또 나온 거고 이 탱크의 제압 대상은 결국 국민의힘의 후보를 지지한 2030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했다는 게 명확한 겁니다. 그렇다면 시각의 균형성이 나와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것도 역시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예. 이준석 대표, 굳이 이준석 대표의 말을 저희가 인용하지 않더라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어쨌든 간에 중립을 유지해야 돼. 물론 뭐 여당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완전히 중립적으로 위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국민적인 의식이라든지 국민적인 공감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발언이 나왔을 때는 네.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한 번은 짚어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위치로서 적절한 행동이 아니냐. 지금 이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지적을 하는 거고 네. 상당히 일리가 있다. 다만 하나 걸리는 거는 이준석 대표 평소에 대통령이 너무 사소한 것까지 또 너무 선을 넘는 발언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네. 대통령이 나와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어떤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준석 대표의 의도는 결국은 우쪽을 향해서 탱크라는 말을 하는 것이 진보 쪽을 향해서 탱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옳지 않다면 결국 보수 쪽을 향해서 탱크라는 공격적인 단어를 쓰는 것도 옳지 않다. 자제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대통령의 어떤 공정한 입장이 아니냐. 지금 이런 취지로 이준석 대표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